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우리 엄마를 문 밖으로 내쫓고 있는 거야? 그치만 며느리 입장에서 시댁은 그냥 싫은 거잖아요. 시댁에 시자만 붙어도 다 싫다는 말 못 들어봤어요? 그래도 그렇지. 우리 어머니 몸도 불편하신데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는 것도 그렇게 싫어? 시댁은 아무리 잘해줘도 그냥 싫고 불편해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주무시는 거 치가 떨리게 싫다고요. 그래? 그럼 시댁 돈으로 산 이 집은 안 싫었어? 시댁서 받을 건 다 받아놓고 막상 도리를 해야 할 땐 그냥 시댁이라서 무조건 싫다 이거야?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네? 갑자기 집에서 나가라고요? 농담이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겨우 하룻밤 안 재워주겠다고 했을 뿐인데. 그동안 네가 한 짓들을 생각해봐. 명절에 시댁 가도 손님 행세만 하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아무리 시댁에서 잘해줘도 시댁이라 그냥 싫다는 네가 정상인 줄 알았어? 물건도 문제 있으면 반품하잖아. 너도 문제가 있으니 처가로 다시 돌려보내는 게 맞겠지. 여보, 잠깐만 진정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늦었어. 며느리 도리까진 바라지도 않어. 그치만 적어도 인간 도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70세 김영자 씨이십니다. 김 씨와 남편은 한평생을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농부 부부입니다. 하지만 그냥 평범한 농부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김 씨 부부가 가진 땅은 꽤 넓었고 농장의 규모도 커서 일꾼들을 여러 명 두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으로 자식들에게 부족함 없이 해주고 평소 봉사활동과 기부도 꾸준히 하며 덕을 쌓으며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죠. 김 씨에게는 올해 40살이 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으로 4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직 손주는 없지만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죠. 결혼 당시 김 씨는 아들을 위해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를 대출 없이 턱 사주었습니다. 그 당시 아파트 값이 얼마였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큰 돈이었지만 김 씨는 아들의 결혼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 큰 돈을 내놓았습니다. 딱히 며느리에게 예단을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얘야, 예단할 돈으로 그냥 내 필요한 거 사렴. 아깝게 뭐 그런 걸 다 하니? 김 씨의 마음은 단순했습니다. 며느리를 귀한 손님처럼 대하며 그저 좋은 것만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실제로 결혼 이후 4년 동안 며느리 생일마다 용돈도 두둑이 주었고 시댁에서 사준 명품 가방만 해도 벌써 여러 개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김 씨를 보며 참 좋은 시어머니라고 칭찬하곤 했죠. 심지어 김 씨는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먼저 배려했습니다. 굳이 자주 안 만나도 된다. 그리고 며느리는 귀한 집 딸인데 뭐 하려고 하지 마라. 며느리는 김 씨의 말에 감동하며 이렇게 말했었죠. 어머니, 저는 시댁 진짜 잘 만난 것 같아요. 이런 시부모님이라면 100명, 1000명도 모시고 살 수 있어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고맙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김 씨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아들도 좋은 며느리를 만났고 며느리도 시댁을 좋아하니 앞으로 화목하게 잘 살기만 하면 된다 생각했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던 아들 부부였지만 최근 김 씨는 전업주부인 며느리에게 며느리 도리를 문제로 불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신혼이라 바쁘고 정신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며느리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시댁의 호의를 마치 당연한 권리인 양 받아들이면서도 정작 자신이 뭔가 해야 할 때는 온갖 핑계를 대며 피하려고 했죠. 김 씨는 며느리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들에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면 아들이 중간에서 어려워할 것 같았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며느리에게 너무 잘해줘서 버릇이 나빠진 걸까? 하지만 그저 아들의 결혼 생활이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김 씨는 며느리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서운함이 쌓여가고 있었죠. 특히 명절 때 며느리가 보이는 태도는 정말 가관이었죠. 매해 명절이면 김 씨는 아들과 며느리 맞이를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서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삼시세끼 밥상까지 챙기고 설거지에 뒷정리까지 모든 걸 혼자서 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김 씨가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요리를 하는 동안 안방에 틀어박혀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누워서 드라마를 보거나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김 씨가 수정아, 밥 다 됐으니까 나와서 밥도 뜨고 수저도 좀 놔줘라. 라고 부르면 며느리는 꾸물꾸물 나와서는 궁시렁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손님인데 손님한테 일을 시키시네. 밥을 다 먹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씨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며느리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서 쉬었죠. 아들이 보다 못해서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오늘 저녁 먹은 건 우리가 설거지할까?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 그러자 며느리는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손님이 설거지를 해? 손님한테 설거지 시키는 사람이 어딨어?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혼자 다 하시니까. 아니, 왜 자꾸 나한테 일 시키려고 그래? 시댁은 당신 집이니까 하고 싶으면 당신이 혼자 해. 며느리는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냈습니다. 결국 아들이 혼자서 설거지를 하게 되었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중간에서 어려워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뻔뻔하고 심해져만 갔죠. 며느리는 자신의 친구들을 집에 수시로 불러서 시끌벅적하게 놀았습니다. 아들도 같이 사는 집에 자신의 친구들이 데려와서 술도 마시고 떠들어대곤 했죠. 반면에 며느리는 시댁 식구들이 집에 오는 것은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김 씨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아들에게 연락할 때마다 며느리는 온갖 핑계를 댔습니다. 수정아, 내일 서울 가는데 집에 잠깐 들러도 될까? 오랜만에 우리 얼굴도 보고 같이 식사라도 하는 건 어떠니? 아들이 며느리에게 물어보면 며느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집에 친구들이 와서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연락하면 이런 식이었죠. 청소를 못해서 정신이 없어요. 어머니 오시기에는 집이 너무 지저분해요.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집에 누가 오시면 제가 피곤해서 몸살이 나요. 제가 좀 예민한 편이라서. 김 씨는 이런 뻔한 핑계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상하곤 했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은 언제든지 와도 되는데 정작 시어머니는 오면 피곤하다니요. 한 번은 또 김 씨가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다 주니 며느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택배로 보내주세요. 굳이 집에 오시지 마시고요. 아니면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제가 나중에 가져갈게요. 김 씨는 며느리가 자신과 직접 마주치는 것조차 극도로 꺼린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마치 김 씨가 무슨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최근에 김 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시아버지 생신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아버지 생신 선물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며느리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아버님 생신이니까 뭔가 선물을 준비해야겠는데 뭐가 좋을까? 아들이 며느리와 상의하자 며느리는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여유도 없는데 꼭 해야 해요? 그래도 아버지 생신인데 그럼 얼마씩 보태야 해요? 저희는 최소한만 할게요. 너무 비싼 건 부담스러워요. 며느리는 액수부터 따지며 마지못해 하는 티를 팍팍 냈습니다. 김 씨는 그 이야기를 아들에게 들으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죠. 아니, 우리가 그동안 며느리한테 해준 게 얼만데? 아파트까지 사줬는데 시아버지 생신 선물은 돈 없다고? 정말 어이가 없네. 이 모든 상황을 겪으면서 김 씨는 며느리에게 점점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젊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이번 설 명절 때 일어난 일이었죠. 평소와 다르게 이번 명절에는 아들이 혼자 김 씨 집에 내려왔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가 어디 아픈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아들에게 물어봤죠. 얘, 수정이는 왜 안 왔니? 어디 몸이라도 아픈 거야? 아니에요.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이번 명절에는 각자 지내기로 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김 씨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명절에 부부가 각자 지낸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죠. 무슨 일 있었니? 너희 싸웠어? 아들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아내한테 이번 명절 때 하루는 우리 본가 시가에 머물고 하루는 처가에서 잠을 자고 오자고 했거든요. 그래, 그런데?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노발대발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뭔 소리 하냐고. 시댁에서 잠을 자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진짜 그딴 말 꺼내지도 마. 라고요. 김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니? 제가 나도 처가에서 자는 거 힘들다. 나도 자는 거 아니냐? 이게 왜 못 해주냐? 라고 했더니 내가 시댁 가주는 것만 해도 어딘데 자고 가라고까지 해? 빈정상해서 나 이번 명절에 안 갈래. 갈 거면 당신 혼자가 라고 더 큰 소리로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저 혼자 온 거예요. 김 씨는 며느리의 그런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시댁에 가주는 것만 해도 어디? 정말로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어? 김 씨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용진아, 이건 좀 아니지 않니? 우리가 며느리한테 뭘 요구한 적 있니? 가끔 얼굴 보는 것도 이렇게 사정사정 할 일인가 싶다. 엄마,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 역시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정말 자신의 행동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했죠. 며느리한테 한마디 해야 할 것 같구나. 이대로 가면 너도 힘들고 우리 가족 모두가 힘들어질 거야. 김 씨의 마음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아들에게 이혼하라고 한 말은 아니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죠. 김 씨는 며느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김 씨는 며느리가 곧 더 큰 일을 저지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며느리가 그동안 자신이 한 행동을 모두 되돌려 받게 될 것도 말이죠. 김 씨가 병원 때문에 서울에 올라갈 일이 생겼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예약 시간이 늦어서 피곤할 것 같았습니다. 고민하던 중에 아들의 집이 병원에서 멀지 않다는 것을 떠오른 김 씨는
아무리 그래도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싶어서 숙소를 따로 잡지 않기로 했죠. 김 씨는 아들에게 미리 연락했습니다. 용진아, 엄마가 다음 주에 서울 올라가는데 병원 검사 받고 너무 늦을 것 같아. 하룻밤만 재워줄 수 있을까? 네, 엄마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아내한테도 말해둘게요. 김 씨는 아들이 흔쾌히 허락해 준 것에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서울에 올라가서 아들 집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연 며느리의 표정은 정말 싸늘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는 김 씨를 보자마자 언짢은 표정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반갑지 않은 손님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수정아, 아들한테 미리 말해뒀는데 오늘 하룻밤만 재워줄 수 있을까? 김 씨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 집에서 주무시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응, 뭐라고? 김 씨는 순간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전까지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 어머니, 오늘은 호텔 가서 주무세요. 저희 집은 불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남편한테는 어머니가 호텔 가시고 싶다고 하셨다고 제가 말해둘게요. 수정아, 내가 매번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하룻밤 정도는 괜찮지 않겠니? 나도 지방에서 올라와서 병원 검사도 받고 너무 피곤해서 그래. 김 씨가 사정을 설명해도 며느리는 전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랑 같이 자는 거 불편해요. 며느리는 목소리를 높이며 대답했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의 그런 매서운 태도에 몹시 당황스러웠죠. 한 방에서 같이 자자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렇게 불편하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희 집에 시댁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불편하다고요. 그리고 요즘 누가 아들 집에 와서 자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치만 갑자기 이 늦은 시간에 호텔을 어떻게 구해? 그럼 오늘만이라도. 김 씨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며느리는 갑자기 김 씨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안 돼요. 제발 좀 가세요. 그리고 며느리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김 씨를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죠. 김 씨는 갑작스러운 일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며느리와 대화하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문 밖으로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닫힌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70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일을 당해본 적이 없었죠. 더구나 아들의 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다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모욕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김 씨는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던 아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다가 현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김 씨를 발견한 것이죠. 엄마! 엄마 왜 바닥에서 그러고 계세요? 김 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본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 밖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유를 말이죠. 순간 아들의 얼굴이 화라산처럼 변했고 문을 벌컥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서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머,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우리 엄마를 문 밖으로 내쫓고 있는 거야?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움찔했지만 여전히 뻔뻔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한테 시가는 그냥 싫은 거야. 시댁에 시 자가 붙으면 다 싫다는 말 못 들어봤어?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는 것도 그렇게 싫냐? 며느리의 대답을 들은 아들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은 아무리 잘해줘도 그냥 불편해.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주무시는 거 정말 치가 떨리게 싫다고. 아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시댁이 싫다고? 그럼 시댁 돈으로 산 이 집은 안 싫었어? 며느리와 아들의 말다툼이 격해졌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죠. 아들은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아들은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짐 싸서 처가댁으로 가버려. 며느리는 아들이 설마 진짜로 그럴 줄은 몰랐던 것인지 말까지 버벅거리면 말했습니다. 뭐? 나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겨우 하룻밤 못 재워주겠다고 했을 뿐인데. 하지만 아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냉정해졌죠.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한 짓들 다 생각해봐. 명절마다 손님 행세만 하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아무리 시댁에서 잘해줘도 시댁이면 그냥 싫다는 네가 정상인 줄 알아? 물건도 문제 있으면 수리 맡기잖아. 너도 문제 있으니 처가댁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게 맞아. 며느리는 아들의 단호한 태도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들이 자신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었죠. 여보, 진정해. 내가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며느리가 다급하게 붙잡았지만 아들은 이미 마음을 굳힌 모양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늦었어. 며느리 도리는 바라지도 않아. 그치만 적어도 사람 도리는 해야지. 며느리는 울면서 짐을 쌌습니다. 어머니한테도 진심으로 사과할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며느리가 애원해도 아들은 냉정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짐 싸서 나가 당장. 며느리는 결국 친정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김 씨와 시댁이 해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채로 말이죠. 인과응보란 게 정말 있구나. 며느리가 짐을 싸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김 씨는 정말 통쾌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해결된 기분이었죠. 며느리가 그동안 자신에게 했던 무리한 행동들을 생각하니 뿌린 씨를 거두게 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시댁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대가를 치르게 된 셈이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가 당하게 될 진짜 서력은 이제부터였죠. 아들은 며느리가 나간 다음 날부터 바로 이혼 소송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의 그런 단호한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어요. 아들아, 정말 후회 없겠니? 김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아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전혀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왜 이제서야 이혼을 결정했나 싶어요. 엄마,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니까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들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네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옳은 선택을 하고 싶어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김 씨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와 처가댁 식구들이 아들 집까지 찾아온 것이죠. 김 씨가 아들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리더니 문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문 좀 열어줘. 아들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할 말 있으면 밖에서 해.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처가 어른들이 함께 온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마지못해 문을 열자 며느리와 처가댁 식구들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김 씨와 아들 앞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돈 얼굴 볼 낯이 없습니다. 장모가 김 씨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딸이 어려서 철이 없었습니다. 제발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김 씨에게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장인도 아들에게 애원했습니다. 최서방, 우리 딸이 철이 없었네. 이번에 제대로 교육시킬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되나? 하지만 아들은 냉정하리만큼 단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이제 와서 사과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은 논리적이고 날카롭게 며느리의 이기적인 행동들을 조목조목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결혼 4년 동안 시댁에 어떻게 했습니까? 시가의 시자만 들어도 치를 떨었고 어머니가 집에 오시려고 하면 온갖 핑계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병원 검사받고 지친 어머니를 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이런 사람과 어떻게 계속 살라고 하십니까? 며느리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들지 못했고 아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잘해줄 때 감사했어야죠. 저는 더 이상 이런 모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아들의 단호한 말에 며느리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운함과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수정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단다. 요즘은 시댁도 며느리 눈치 보며 산다. 나도 그걸 알고 있어서 며느리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잖니. 서로 배려하고 베풀면서 잘 살려고 노력해야지. 김 씨의 일침 하나하나가 며느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너랑 똑같은 시댁 만나길 바란다. 김 씨의 마지막 말에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전혀 동정하지 않았죠. 김 씨는 며느리의 눈물 어린 애원과 처가댁의 구차한 부탁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김 씨는 단호하게 말하며 처가댁 식구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며느리 측은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며느리의 모든 행동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가 결혼 후 집안의 재산을 일구는데 아무런 도움을 준 것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시부모에게 받기만 하고 며느리의 도리나 기본 예의조차 지키지 않은 점들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죠. 판사도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해서 재산분할은 아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이혼 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더 참담한 것은 그 후였습니다. 처가댁도 딸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이웃과 친지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거든요. 저 집딸이 시어머니를 문 밖으로 내쫓았다며? 아이고, 그런 딸을 어떻게 키웠대? 시댁에서 그렇게 잘해줬는데 배은망덕하게. 처가댁은 동네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몰락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이혼 후 친정에 들어와 살게 된 며느리는 40 가까운 나이에 다시 시집갈 곳도 찾기 힘들었죠. 더구나 이혼 사유가 소문이 나면서 주변에서 며느리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취업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경력이 단절된 데다가 나이도 많아져서 새로 시작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친정에서도 며느리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동네 망신을 시켰다는 이유로 부모님한테 잔소리를 들어야 했죠. 내가 그렇게 행동했으니 우리까지 창피해서 밖에 나가기 부끄럽다.
며느리는 매일 후회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한때 자신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죠. 반면 아들과 김 씨의 사이는 이 일을 계기로 더욱 끈끈해지고 돈독해졌습니다. 엄마, 정말 시원하죠? 아들이 김 씨에게 물어보자 김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정말 시원하다. 그동안 참았던 게 다 풀린 기분이야. 아들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김 씨를 더욱 살뜰히 챙겼습니다. 명절 때도 김 씨 혼자 모든 준비를 하지 않도록 아들이 직접 도왔죠. 엄마, 제가 할게요. 엄마는 쉬세요. 고마워, 우리 아들. 두 사람은 서로를 배려하며 정말 행복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몇 달 후 아들이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다시 결혼을 생각할 때도 엄마와 상의해서 신중하게 결정할게요. 이번에는 정말 엄마를 잘 모시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김 씨는 아들의 그런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이번에는 사람을 제대로 보고 결정하자. 주변 사람들은 김 씨를 보며 진심으로 부러워했습니다. 김 씨는 정말 복받은 아들을 두었어. 아들이 어머니 편을 확실히 들어주니까 얼마나 든든해. 며느리 잘못 만나면 시어머니가 고생하는 건데 아들이 똑바로 판단해서 다행이야. 김 씨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습니다. 효도하는 아들과 평화롭고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는 김 씨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며느리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겠죠. 김 씨가 마지막에 한 말처럼 똑같은 시가를 만나서 자신이 했던 그대로 당하면서 말입니다. 정말로 인과응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결말이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욱 새롭고 재밌는 사연을 빠르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